자, 오늘 4월 20일 거의 뭐 지옥 같은 하루입니다. 오늘 코스피도 많이 빠졌고 코스닥도 많이 빠졌는데 일단은 장중에 코스피가 0.89, 0.9% 정도까지 내려왔고 코스닥은 장중에 거의 3%까지 내려왔어요. 2.74%까지 내려왔거든요. 사실은 지수도 코스닥이 많이 깨졌는데 시장 전체로 보면은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코스피가 별로 안 깨진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상승 종목 233 종목, 하락 종목 650 종목, 대부분 종목들이 다 깨졌어요. 그냥 뭐 은행주들이 좀 버텨주는 정도, LG 화학 좀 버텨주는 정도, 이 정도에서 다 깨졌고 코스닥은 뭐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일단은 지수가 예를 들어서 2% 3% 깨지면은 개별주는 그 두 배가 깨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거의 다 개박살이 난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근데 왜 이렇게 빠졌나 이유를 찾아보면은 일단 아시아 시장을 전반적으로 볼게요. 오늘 장 마감을 했으니까 쭉 보면은 아시아 시장 니케이 0.12% 상승했죠. 상해 종합 0.09% 하락해서 거의 뭐 혼조입니다. 요즘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미국 시장 지지부진하고 한국 시장 지지부진, 유럽 시장 지지부진 다 지지부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제 미국 시장 지지부진하고 아시아 시장도 좀 니케이 상승, 조금 상승, 상해 조금 하락, 대만 좀 많이 빠져서 0.62% 하락, 근데 항생은 0.07% 상승. 거의 그냥 혼조에다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그리고 현재 유럽 시장이 열렸거든요. 유럽 시장도 소폭 하락이긴 하지만은, 독일 0.66, 영국 0.16, 프랑스 0.28, 유로스톡스 0.3, 약보합 정도 흐름이에요. 근데 우리 코스닥만 지금 개박살이 났어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코스닥이 상반기에 글로벌 지수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는 게 일단은 하락의 큰 요인이겠죠. 그게 이제 큰 요소가 될 거고, 둘째는 우리 시장만 왜 이렇게 안 좋지라고 볼 때 일단 우리나라가 전기차 섹터가 너무 강했어요. 2차전지 섹터 너무 강해서 테슬라가 어쨌든 어제 시손익이 24% 정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풀이장에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2차전지 종목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돼 있는 전기차 종목들이 싹 다 두드려 맞은 게 아닌가. 일단 이 요소가 하나 있고 테슬라 관련된 악재가 하나 있고, 제가 크게 본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러시아와 리스크도 불거지는 모습이고, 러시아가 이제 우리에게 우크라이나 지원했다는 경고를 했죠. 미국 도청 문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안 다루고 있는데, 내용 아시죠? 미국에서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을 도청을 했습니다. 청와대를 도청을 해서 그 중에 하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포탄을 지원하는 내용이 나왔고 그것을 도청을 하고 그게 공개가 됐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이거 위조된 거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뭐 미국에 사과받았다,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 요즘 우리나라 정부 너무 거짓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애초에 도청된 게 아니라 도청된 건 인정을 하고 미국에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위조된 거다 해서 미국 도청을 한 미국 편을 계속 들어줘요. 나 기가 막혀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 안 그래도 우리는 북한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크게 코스닥에서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당장은 러시아가 규제를 받고 있지만은 앞으로 규제가 끝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이제 관계가 다시 개선해야 될 텐데 그런 데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단은 심리적인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심리적인 부분이 좀 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이 올라왔던 거, 전기차가 안 좋고 테슬라가 무너지는 거, 그리고 러시아까지 3단 콤보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심리에 취약한 편이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매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개인들의 직접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이 많이 내려 꼽으면은, 예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계속 공매도를 치지만은 개인들이 심리가 좋을 때는 그걸 다 받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처럼 심리가 안 좋고 외인이 두드러 팼을 때 이거를 받아낼 수 있는 개인들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은 사면서 받아낸다고 치면은 밑에서 똑같이 매수를 하더라도 밑에서 꼽아놓고 매수를 하면은 계속 호가는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업종부터 싹 다 코스닥은 박살이 나는 모습이었다. 그럼 내일은 어떨 거냐? 일단 오늘 하락이 글로벌한 리스크냐라고 하면 글로벌한 리스크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 외교가 지금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외교 부분에서 지금 많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 현재 오늘 아시아 시장도 니케이가 어쨌든 간 상승했잖아요. 자유지정에 있는 니케이 상승했는데 우리만 이렇게 두드려 맞은 거란 말이에요. 니케이 멀쩡했고 상해 종합지수가 뭐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약보합 정도 0.0대니까 약보합 정도고, 현재 유럽 시장이 소폭 하락인데 이게 이제 미국 지수 선물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미국 지수 선물이 현재 광고가 나오니 미국 지수 선물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그 테슬라 영향이죠. 그래서 미국 지수 선물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유럽이 소폭 하락 정도의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때문에 유럽 시장이 조금 문제가 좀 있는데, 만약에 지금 계속 이제 미국 시장 트렌드가 장 초에 빠지고 장 후반에 올리잖아요. 만약에 오늘도 그런 트렌드가 이어진다면은 유럽 시장도 낙폭을 줄일 거고, 그러면 내일 오늘 빠진 만큼 우리 시장이 되돌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글로벌한 리스크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분명히 작용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좀 지켜보고, 또 이제 4월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갔죠. 그런 측면들 생각해보고 이제 5월이 되면은 또 장이 바뀔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인버스를 좀 탈 수 있으니까 항상 계속 준비는 해놓자. 언제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지켜보자. 내일까지 지켜보고 판단을 해도, 이번 주까지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